안녕하세요. 또란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맛집과 간호사의 업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장점입니다. 컴플레인이 적다. 아무래도 이제 뭐 수술방에서 환자 한 명만 보고, 그리고 회복실에서 환자가 회복실을 퇴실하기 전까지 거의 보호자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환자가 너무 일리터블 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뭐 소아가 아닌 이상 환자의 보호자를 굳이 부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많이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습니다. 왜냐면은 수술방에서는 수술하는 그 환자 한 명만 보면 되니까 내가 보는 환자의 수가 적고, 그리고 혼자 근무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내가 내 스타일대로 뭐 뭐 라인 정리라든지 뭐 주사기 정리 같은 거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인계가 적습니다. 병동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퇴원하지 않는 이상, 다른 데로 전동 가지 않는 이상 이 모든 환자에 대해서 모든 인계가 다 들어가야 되지만, 수술이 끝난 환자에 대해서는 굳이 다음 턴에게 인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뭐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실로 퇴실을 하게 됐는데, 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간단히 회복실에 인계를 하게 되지만, 수술방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그 수술이 끝난 환자에 대해서는 굳이 인계가 들어가지 않고, 뭐 환자가 뭐 HCC라든지 뭐 하트라든지 이런 롱타임 수술 같은 경우에는 턴이 바뀔 때, 뭐 내가 데이 근무했는데 이분희 선생님이 저를 이제 바꿔주게 될 때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라인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떤 약을 썼는지, 어떤 약이 주입이 되고 있는지, 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계가 들어가지만, 병동에서 하는 인계보다는 확실히 많이 적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안정적인 그 근무 패턴이에요. 거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브닝, 이콜, 나이트, 데이가 있습니다. 이브닝과 이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4개 정도, 그리고 나이트도 한 2-3개 정도, 거의 이브닝과 나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안에 거의 다 끝나요. 나머지 3주는 거의 데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근무 패턴을 장점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우리 치과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덕션, 환자가 이제 맨 처음 와가지고 마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 이튜브도 들어가고 약물도 들어가고, 그때 잠깐 바빠요. 그리고 환자가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은 뭐 좀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깨울 때, 이때 바쁜 이때 바쁜데, 그 바쁜 게 되게 순간적으로 되게 많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바쁜 거 외에는 보통 바쁜 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가끔 신규 같은 경우, 제가 신규 때는 인덕션 할 때랑 깨울 때의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적은 오버타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규 시간 이내에 수술이 전부 다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넘어가는 수술에 대해서 오버타임을 하게 되지만, 거의 이브닝 선생님이나 이콜 선생님이 이 두 분이 이제 수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방이 3개다, 4개, 한 4개 정도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한 2명 정도가 OT를 하고 있는데, 매우 적어요. 병동보다는 매우 적은 오버타임이 있고, 그다음 여덟 번째, 나이트 근무는 바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트 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브닝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 근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거의 데이 근무만 쭉 하시고, 나이트 근무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이 된 다음에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과 간호사의 업무 중에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양한 마취 관련 기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병동에서는 뭐 이런 시린지 펌프, 뭐 인퓨전 펌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 수술실에서는 이제 그 루틴적으로 사용하는 그 약물이 있어요. 그 약물에 뭐 시린지 펌프를 사용하거나 이런 인퓨전 펌프를 사용하는 그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그 외에 뭐 FMS라든지 셀세이버 같은 거, 뭐 마시모, 뭐 비스 이런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빠른 약물 계산. 뭐 어떤 약 뭐 50mg 주세요. 뭐 2mg 주세요. 이랬을 경우에 바로바로 1cc에 몇 mg인지 그러면 2cc 주면 되겠다 해 가지고 2cc 주고, 이렇게 빠른 약물 계산 정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급 수술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뭐 정규 수술하고 있는데 뭐 중간에 잠깐 쉬는 타이밍에 응급수술, 뭐 시색 같은 경우, 시색은 정말 양호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바쁘고 정말 얼러트하게 환자를 봐야 되 모든 수술이 전부 다 얼러트하게 환자를 봐야 되지만, 뭐 시색 같은 경우도 정말 엄청 순식간에 모든 게 끝나는 그 수술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바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응급 수술이면은 뭐 빰페나 뭐 이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도 초응급이기 때문에 이런 응급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응급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 긴장이 되지만, 더 이제 환자를 봤을 때 환자가 또 달고 오는 약도 많고 달아줘야 되는 약도 많기 때문에 또 라인 준비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가끔씩은 이제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울 때가 있긴 해요. 그때는 이제 뭐 회복실 쪽에 전화를 해서 뭐 혹시 PR은 있으면은 한 번만 보내 달라고 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할 것이 많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OS 변경이다 그러면 OS 환자에 대해서만 거의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수술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OS뿐 아니라 뭐 GS, ENT, 뭐 이런 OBI 이런 환자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자들의 수술이나 그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약물을 먹고 있는지, 어떤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유한제, 뭐 로큐메론의 그 해독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약물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 매 근무 시 동공 확대. 이거는 뭐 모든 간호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그 뭐 0.5mg, 뭐 0.5cc의 약물로 인해서 환자의 BP가 막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하트레이트가 갑자기 막 또 하고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리고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나의 시선은 항상 환자의 그 벤틸레이터와 환자의 얼굴 색깔이라든지 환자의 포지션, 그 환자의 그 바이탈, 이 세 개에 항상 꽂혀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쁘다 바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혼자 근무함으로써의 갖는 이제 장점도 있지만, 혼자 근무하면은 뭐 응급수술 같은 경우는 엄청 바쁘거든요. 라인도 전부 다 어시스트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약물이나 물품이 있으면 혼자 막 달려가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쁘다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온콜 근무를 저는 적었는데요. 온콜 근무는 저희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브닝 선생님하고 이브닝 콜 선생님이 있어요. 이브닝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시지만, 이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9시 반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트는 한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응급수술이 두 개가 잡힐 경우에는 나이트 선생님의 방을 하나는 커버할 수 있지만,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다른 여기 이콜 선생님이 와서 커버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나이트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이제 이브닝 콜 선생님이 바로 출근을 다시 하지만, 이 이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잠을 자면서도 핸드폰을 쥐고 자야 되고 계속 잠을 설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전화를 못 받으면은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많이 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콜 근무가 있습니다. 이 콜이라는 게 전화를 받으면 거의 30분 이내에는 거의 달려와야 되는데 멀리 가지 못해요. 주말에도 이제 집에 계속 꼭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 뭐 가족 모임으로 비싼 데서 밥 먹고 있다가 뛰쳐나온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 저는
콜 근무를 단점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